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챌린지2 사업 담당 최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챌린지2 사업에 따른 복지관 차원의 접근과 그로 인한 변화와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챌린지2 사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에 관해 이로 이어진 협업, 그리고 기관 차원의 변화와 마지막으로 실패로 인해 배운 것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식의 변화입니다. 챌린지2 지원 사업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은 모두가 아실 텐데요. 저희 기관은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학습적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내 직원들도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적다고 생각하며 발전에 대한 한계, 가능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용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노력을 쌓아갔습니다.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바닥이 아닌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을 마신 컵을 제자리에 놓기, 손담을 이용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도 잘 따라준 덕분에 다양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사물함에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사용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신 물컵을 제자리에 놓고 손담을 통해 물과 간식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조금씩 발전하면서 시각 발달장애인도 변화할 수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발전을 관찰한 한 팀원은 이용자가 타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점차 이용자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매력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2년간 지켜봐온 한 팀장님은 시각 중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팀원들의 교육 태도와 마인드가 변하는데 챌린지 사업이 역할을 했다는 의견을, 센터장님은 일상생활 훈련의 중요성을 어필하셨고 모든 수업에 일상생활 프로그램을 접목, 반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시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일상생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훈련을 통해 이용자가 손담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되자 타 팀원들도 이용자들이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었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전적 행동이 줄어들고 타 팀원들과 협업을 끌어내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용자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에 특화된 재활과 훈련,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용자들이 낯선 사람, 강사에게는 거부감이 있었고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익숙하고 도전적 행동을 대처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직접 모든 것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측면의 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행지도사 선생님, 체육, 음악 치료를 전공하신 선생님과의 내부 교육을 통해 활동의 노하우를 전달받고 또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방식을 직접 저희가 수행해 보는 식으로 협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대처할 수 없었던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이용자에게도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저희가 보행교육을 받아 이용자가 산책을 할 때 보행지도를 할 수 있었고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반응이 좋았던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여가활동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선생님으로부터 운동지도에 대한 방법을 익혀 이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운동기술을 적용해 프로그램 중 틈틈이 할 수 있는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적 측면에서의 협업을 보겠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요. 사실 담당자만으로는 밖에서 온전한 케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도움으로 1대2, 1대3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외부 단체 나들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활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 이용자가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그네도 잘 타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용자가 좋아하는 활동, 잘하는 활동을 알게 되었고
이를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거나 이용자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관내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희는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고 도전적 행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이용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기관의 프로그램실 평면도인데요. 처음에는 이 낮활동 교실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적합하였지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때문에 지속해서 관내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체육교실과 마당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육교실에서는 짐볼이나 트램펄린을 이용해 액티브한 활동을 마음껏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었고 마당에서는 식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 돗자리를 펴고 쉬는 시간을 갖는 공간, 이용자가 좋아하는 그네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 이용자 1명, 여성 이용자 2명에 여성 담당자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별로 인한 화장실 케어가 어려웠고 이와 같은 이유로 외부 활동 진행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성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이 있을 시 이용자에게 개입할 때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1월부터는 남성 담당자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별에 맞게 케어가 가능하게 되었고 외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보람 일자리 지원이 불확실해지면서 이용자를 케어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에 대한 면밀한 개별 지원이 어려웠고 도전적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으며 담당자의 소진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반기부터는 담당자를 1명 추가 투입하였고 이에 1:1 지원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지원이 가능하게 되자 이용자가 원하는 선택적 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산책이나 신체 활동 등의 활동을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도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이용자를 살필 수 있는 지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챌린지2 이용자들이 기관을 짧게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기관을 이용했는데요. 그럼에도 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혹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이 이용자는 원래 이래.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용자의 발전과 변화에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협업을 요청하면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협업 요청을 통해 인식 개선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체육이나 음악 활동, 여러 활동에서 더욱 전문적인 협업적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간에 대한 접근인데요.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시간표 중심으로 또한 교실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이용자들에게 착석과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소 좁은 공간에서 여럿이 있다 보니 개개인별로 활동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용자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협조를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층의 공간을 활용해 휴식을 하거나 체육교실에서 스트레칭과 신체 활동을 하고 짐볼을 타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식물을 심어보고 여가 활동을 즐기는 등 프로그램을 굳이 교실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나아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용자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이용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하루를 만끽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2 사업으로 인한 복지관의 변화와 성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